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독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중독이라는 현상은 가까이 존재합니다. 어른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폭식증이나 탄수화물 중독처럼 음식 중독, 그리고 성형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중독 현상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 자신이 문제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증상이 심각한데도 정작 환자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기 힘든데도 토하면서까지 먹는 음식 중독 환자들도 내가 음식을 조절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밤낮이 뒤바뀐 채 하루에 열 몇 시간을 매일같이 게임만 하고 사는데도 자신은 게임 중독이 아니고 이건 내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왜 마음먹은 대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요? 환자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내원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전업주부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전형적인 키친 드렁크입니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등교하고 나면 점심 무렵부터 혼자 싱크대 아래에 숨겨놓았던 술을 꺼내서 한 병씩 마십니다. 처음엔 만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느 주부들처럼 아이들도 잘 챙겼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낮술을 마시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만 마셔도 뭔가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서 계속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음주량이 늘어났고 취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도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엔 남편도 알게 됐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A씨 자신은 왜 이런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지 수긍을 못합니다. 자신의 음주 문제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도리어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술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입니다. A씨는 2년이나 매일같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왜 술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중독성 사고 때문입니다. 우선 중독 환자들은 왜곡된 시간 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을 술을 마시고 한 3일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을 술을 마시다가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러다 또 몇 개월을 계속 마십니다. 자, 이 상황을 치료자나 보호자들이 보면 어떨까요? 술을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술을 못 끊고 있는 건가요? 스스로는 못 끊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중독성 사고에 빠진 이들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 입장에서는 비록 그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분명 3일씩이나 일주일씩 이렇게 술을 끊었던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으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일주일 끊었던 기간은 매우 긴 시간이고 몇 개월 마셨던 기간은 한순간으로 왜곡되는 거죠. 지적 수준이 높은 이들도 이런 중독성 사고에 빠지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시선에서는 지난번처럼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다만 조금만 더 있다가 줄이겠다는 것뿐이라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중독성 사고가 작용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술에 취해서 내가 그렇게 무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 문제를 과장하느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2년째 술 문제가 지속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술 취한 엄마의 모습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왜곡된 사고로 합리화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몇 년이고 계속됩니다. 격리 치료 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중독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는 중독성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겁니다. 그럼 중독성 사고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진짜 원인은 환자의 삶과 성격에서 비롯되는 우울과 불안입니다. 중독 환자들은 이런 우울,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성 사고에 빠져서 중독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A씨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시댁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은데도 남편까지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시댁 편만 들어왔던 겁니다. 자신이 경제권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가 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이란 선택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던 거죠. 이대로 계속 무력하게 참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박차고 나가서 이혼하는 것도 모두 선뜻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어 보이는 깝깝한 자기 현실에서 비롯되는 우울과 불안을 술로 도피해서 잊고 싶었던 것이 중독성 사고를 만든 겁니다. 알코올 중독 그 자체보다 A씨의 경우 가족 갈등에 대한 상담 치료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A씨 혼자만의 문제나 술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술 문제로 이혼 위기에 놓인 30대 남성 B씨입니다. 이분은 술을 매일 마시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데 한 번 마셨다 하면 폭음으로 필름이 끊깁니다. 그리고는 근처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자버리거나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옵니다. B씨 역시 자신의 술 문제를 중독성 사고로 일축해버린 채 그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혼 요구까지 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B씨 역시 중독성 사고가 드러납니다. 필름이 끊겨서 동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주사를 부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만은 B씨는 정작 어쩌다 한번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B씨는 전 직장에서도 이 문제로 신뢰를 잃어서 결국 직장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새 직장에 와서도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B씨의 아내는 직장도 직장이지만 술에 취한 채 언제 사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 왔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온 사고 소식 전화가 아닐까 싶어서죠. 하지만 B씨 역시 그런 일들은 몇 번 없었다라는 식으로 중독성 사고를 보입니다. 술 끊는 한약만 먹겠다며 상담 치료는 기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술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로 상담받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나약해서 이런 치료까지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B씨도 불안에 대한 회피가 중독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도 남성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름이나 자기 존재가, 자기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한다 싶은 상황이 조금만 전달되어도 억압된 분노와 불안감이 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억압된 분노를 주사를 통해서 해소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결국 술 자체를 끊어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문제인 남성에 대한 거부감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처럼 술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술을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 불쾌감이 유발되는 불안하고 우울한 그 무언가의 자기 현실로부터 술을 도구로 도피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해줘야 중독성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폭식증, 탄수화물 중독과 같은 음식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체중이 늘어서 무려 20kg 이상이 쪄서 고혈압에 당뇨까지 생긴 30대 여성 C씨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은 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의 몸 관리를 방치해 온 겁니다. 분명 예전에 살이 좀 많이 쪘다가 살을 뺐던 기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kg, 20kg씩 늘어도 나중에 한꺼번에 딱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언제든지 쫙 다 빼고 고혈압, 당뇨도 곧 다 좋아질 거라는 중독성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내가 폭식하지만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뺄 거야. 당분간만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게 벌써 3년째인 겁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마음을 제대로 안 먹은 것 뿐이라 라고 여기니까 계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때문에 내원한 D씨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뒤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잠시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만 빼면 컴퓨터만 하는데도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보다는 문제가 덜한 거잖아요. 라면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성 사고는 각종 중독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중독성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금연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잠깐 성공했던 적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계속 미룹니다. 공부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 잠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는데 그때 1등도 했었어. 그러니 고3인 지금도 내가 잠깐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언제든 단박에 예전처럼 좋은 성적을 내고 명문대를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자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되어지지 않는 착시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판단력만 흐려지게 됩니다. 중독성 사고 이면에 내 삶에서 비롯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를 마주보는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 무언가의 원인으로부터 나는 계속 도망만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 부르기였습니다.